관찰력과 창조의 영감을 길러주는 메모법. 시대를 호령한 수많은 대가들은 말한다. 최고를 보면 저절로 사물을 보는 최고의 눈이 생긴다. 하지만 중급 정도의 것은 아무리 많이 보아도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는다. 미술, 철학, 음악, 문학 등 분야는 다르지만 그 분야의 대가들은 모두 같은 말을 외친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혼란에 빠진다. 과연 최고의 것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최고의 작품을 구별하는 기준도 그것을 관찰하는 방법도 분야와 사람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어떤 분야는 정보를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다른 어떤 분야는 결합하는 방식으로 더 나은 관찰을 할 수 있다. 또 시각에 의지해서 감상하는 분야는 끌어모으거나 결합하는 방식보다는 분해나 분리를 통해 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시각은 인간에게 허락된 가장 고상한 감각이기 때문이다. 바티칸 미술관에는 라오콘 군상이라는 높이 2.4m의 대리석 조각상이 있다. 트로이 전쟁 때 트로이 성으로 진입하려던 그리스 군의 목마를 막아 신의 노여움을 산 라오콘이 결국 두 아들과 함께 뱀에게 몸이 감겨 죽는 형벌을 받는다는 신화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작품의 모습이나 분위기를 잘 모른다면 지금 바로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요. 감상해보자. 그리고 충분히 감상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관찰해보자. 자, 그럼 이제 하나 묻고 싶다. 괴테는 이 군상을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관찰했다. 만약 당신에게 군상 앞에서 관찰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방법으로 관찰할 것인가? 아마 특별한 답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 관찰하는 게 좋다는 것만 알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단순한 관찰보다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괴테는 군상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 횃불을 사용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고대 예술 작품들은 횃불 조명으로 감상할 때 그 훌륭함이 가장 잘 드러난다. 보통의 빛으로는 신비에 가까울 정도로 부드럽게 옷 밖으로 내비치는 신체의 각 부분들을 감지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괴테는 횃불 조명을 통해 작품의 질량감과 들어가고 튀어나온 부분들을 섬세하게 감상할 수 있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괴테와 같은 것을 바라보아도 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 하나다. 라오콘 군상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자.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다시 스마트폰을 켜서 검색해보자. 그리고 이번에는 메모장을 꺼내 관찰한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보자. 군상을 관찰할 때는 역사적인 사실이나 배경 등에는 많은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관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오른쪽 아들은 뱀에게 팔과 다리만 잡혀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아 다른 두 사람에 비해 급박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살고 싶다는 희망이 눈빛에 가득하다. 어쩌면 살고 싶다는 희망은 살만할 때 가질 수 있는 희망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버지 라오코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몸 전체가 뱀의 지배에 들어간 상태다. 고통을 이겨내고 안간힘을 쓰는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근육이 두드러지게 표현되었다. 두 아들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늘을 바라보며 죽음을 기다리는 표정이다. 왼쪽 아들은 가장 절망적이다. 힘을 잃었고 살고 싶다는 희망조차 포기한 상태다.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 다소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그건 그리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관찰한 것을 메모하는 것이며 메모를 통해 무언가를 발견해내는 일이다. 그게 바로 대가들이 최고의 작품을 관찰하며 본인의 지적 능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 중 하나다. 한 지인과 강연장에 간 적이 있다. 그는 강연을 듣는 2시간 내내 불평했다. 배울 게 없네. 나도 저런 강연을 할 수 있겠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네. 그는 2시간 내내 불평만 가득 채웠지만 나는 메모장 3장을 꽉 채웠다. 강연가의 말을 그대로 적은 부분은 한 줄도 없다. 그런 메모로는 나만의 것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인은 어떤 것을 봐도 불평하며 살게 될 것이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설령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면 상황은 영영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위대한 관찰자의 시선을 배워야 한다. 내가 대가들에게 배운 창조의 영감을 얻는 메모의 기술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1. 학생의 자세로 임하라. 먼저 질문해야 한다. 함께 참석한 지인이 강연가의 말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원인은 아주 사소한 곳에 존재한다. 어디 한번 말해봐, 들어주지? 라는 생각으로 참석했기 때문이다. 강연가의 말이 아무리 영양가가 없다고 할지라도 무엇이든 배우려는 학생의 마음으로 참석하면 전혀 다른 게 들린다. 태도를 먼저 제대로 잡고 앉아야 한다. 그럼 모든 말에서 창조의 영감을 발견할 수 있다. 학생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세상은 언제나 최고의 영감을 선물한다. 2. 고민을 머리에 담고 앉아라. 앞에서 언급했지만 그냥 앉아서 듣는 것만으로는 배움을 얻기 힘들다. 어떤 좋은 생각도 결국에는 그의 생각일 뿐이다. 중요 포인트는 강연을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강연가의 생각을 내 삶에 연결하는 것이다. 단순히 강연가의 말을 메모장에 적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방법은 간단하다. 강의를 듣는 그 순간 내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를 머리에 담고 앉아라. 강연가의 모든 말을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고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라. 아무 생각이 없을 때는 무엇을 들어도 별 생각이 들지 않는다. 고민의 관점으로 바라본 순간 그의 말이 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3. 3의 법칙을 적용하라. 이제 고민의 관점에서 바라본 강연 내용을 메모장에 적어야 한다. 적는 방법도 매우 중요하다. 메모로 끝내지 않고 하나의 멋진 콘텐츠로 만들기 위해서는 3의 법칙을 사용하는 게 좋다. 독자의 사랑을 받고 실제로 효과를 주는 창조물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모든 현상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방법을 3가지로 나누어 구성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아이에게 다음 3가지 질문을 던지게 하자. 그럼 저절로 상황의 과정을 3가지로 나누면 본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 깊은 관찰과 연구가 가능해진다. 이 상황은 어떤 이유로 시작되었을까?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내가 이 상황의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3의 법칙을 적용하며 우리는 관찰법, 논리력, 창의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다. 관찰법, 다각도로 상황을 분석할 능력. 논리력, 분석한 것을 나름의 논리로 풀어낼 힘. 창의력, 1과 2 사이에 있는 1.5를 예상하는 힘.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이것은 마치 동시 통역을 하는 것과 같아. 그 사람의 말을 듣는 동시에 앞서 제시한 3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발견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선천적 능력이 아닌 후천적인 반복으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를 다음 4번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4. 재능은 반복하며 단련된다. 최고의 예술을 자주 접한 사람이 최고의 영감을 얻게 된다. 자주 듣는 말이다. 실제로 깊은 예술의 혼을 보여주는 예술가와 그것을 알아보는 안목을 지닌 관찰자가 만나면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은 최고가 된다. 예술을 알아볼 안목을 단련하기 위해 특별한 수준의 무언가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 순리를 지키는 마음이면 충분하다. 무언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쉽게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지만 불평하지 않는다.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대한 관찰자들은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다. 그것을 바라본 나의 내면이 스스로 충분히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린다. 현명한 부모가 아이를 기다리는 것처럼 현명한 관찰자는 자신의 때를 기다린다. 평범한 관찰자와 위대한 관찰자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간단하다. 관찰하려는 의지이다. 유럽 여행 중 한국 사람이 많이 찾지 않는 한적한 미술관에 간 적이 있다. 세심하게 여기저기를 관찰하며 작품을 흡수하고 있었는데 그때 매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당시 미술관에는 제법 화려한 천장화가 그려져 있었는데 나는 최대한 고개를 들어 그림을 관찰하려고 애를 쓰던 중이었다. 그런데 그때 유치원 아이들과 그들을 인솔하는 교사를 보았다. 천장화 아래 선 유치원 아이들은 자, 여기에서 누워서 관찰합시다. 라는 교사의 말에 매우 자연스럽게 바닥에 누워 천장화를 관찰하는 것이었다. 그때 받은 충격은 여전히 잊히지 않는다. 관찰하려는 의지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괴테가 라오콩 군상을 감상하기 위해 횃불을 손에 든 이유를 생각하며 위대한 관찰자는 그것을 만들거나 그런 창조자의 자세까지 상상하며 최대한 원형에 가까운 것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창조자의 간절한 마음을 아는 것이 우선이다. 어딘가로 떠날 때마다 나는 나의 떠남을 사색 관찰 투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게 말해도 들려오는 이야기는 늘 같아. 해외여행 가는구나. 하지만 사색 관찰 투어라고 말하면 경탄하며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더 즐겁다. 그들은 무엇이든 보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창조자의 간절한 마음에 접속하려면 보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아이가 보는 영화, 아이가 듣는 음악, 아이가 걷는 거리, 아이가 이것들을 지긋하게 바라보고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주자. 김정원 작가의 아이를 위한 하루 한 줄 인문학.